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실제 면접을 보셨던 사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탈락을 하는 지원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4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시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된 사례들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부분이 키워드를 갖다가 쓰고 거기다 경험을 나열해서 자기소개나 관련된 직무 역량과 같은 답변들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사실 1분 자기소개 분석 영상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어필 중심과 디테일 없음에서도 자기소개 사례가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붙으셨던 분 중에 SK 하이닉스 SCM 지원자 같은 분 경우에는 본인이 뭐 도전 정신이 있다, 꼼꼼하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셨고요. 자기소개부터 나는 너드다 라는 주제를 당당하게 내세우셔서 최종 합격하셨고, ICT 중견 B2B 영업으로만 노렸던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에서 농사 전공이 본인에게 준 가르침과 배움, 교훈을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구성하셔서 자신만의 차별점 있는 자기소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관련된 경험과 역량 나열하시는 분들 색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기소개를 통해서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시는 분들, 면접에서 주목받고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자신의 스타일대로 면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바로 어필을 중심으로만 답변을 구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들의 문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항상 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경험을 통해 뭘 키웠다, 도전 정신을 키웠다, 관련된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 땡땡땡 인턴을 통해 지원 직무 관심을 키웠다와 같이 어필하려고만 집중을 하다 보니 거기서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험이나 상황은 쏙 빠져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필에 집중한다. 그로 인해 구체성이 동시에 결여됨으로써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별성도 떨어진다. 두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자기소개 사례를 보면서 자기소개와 면접 답변 사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좀 피드백을 추가로 할 텐데요. 잠시 멈추시고 이 답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열정과 진정성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 확회를 통해 열정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상승시켜본 열정이 있다. 진정성이 무기다. 그리고 기타 등등 퍼시스는 이런 좋은 회사다. 나는 진정성과 성실함이 무기인 사람이다. 계속 키워드만 활용하고 있지 구체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어떤 매출을 상승시켰던 것인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누군가를 설득했다라는 것인지, 어떤 성실함을 보여줬던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상태에서 나는 열정과 진정성이 있다라는 키워드만 반복하죠. 알맹이 없는 어필 중심의 자기소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평가하는 분 입장에서도 다소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데 그걸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 팩트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제가 비슷한 사례를 갖다 놓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1분 자기소개 잘못된 걸 싹 다 모아놓으면 거의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분도 본인을 열정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학년 때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어 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다. 갑자기 과학에는 왜 흥미를 가졌던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이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희열을 느꼈다는데 뭐가 희열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성적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무슨 아쉬움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데 이 또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 1등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열정이 있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만 하지만 그냥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단순한 얘기일 뿐입니다. 어떤 열정을 발휘했던 것인지, 얼마나 많이 노력한 것인지, 어디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낀 것인지 알 수 있는 팩트는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성적을 올렸다, 난 열정이 있다,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자기소개 답변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상황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계속 키워드를 잡고 이걸 어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봤자 알맹이는 쏙 빠진다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매우 많은 지원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질문을 끝까지 안 듣고 대략적인 질문의 느낌만 듣고 답변을 한다거나 답변에서 등장한 키워드만 듣고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답변을 그대로 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동문서답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크게 느끼는 잘못된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 이 친구랑 일하면은 일하면서도 내가 질문한 거랑 다른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끝까지 듣고 질문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사례를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요거고요. 이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깐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가장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업이 비슷한 성격을 갖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잘했던 경험이 있다. 자, 오프라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하지만 이런 내가 배운 교훈들을 오프라인에 잘 접목해서 최대한 빨리 적응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충분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 지원자께서 이 답변을 좀 돌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잘할 수 있느냐를 면접관께서 물었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긴 하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오프라인 해본 적이 없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잘못된 답변으로 흘러간 거고요. 그리고 막상 보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나 영업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 그 관련된 점주들이나 사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관련된 업무를 경험했던 적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조금만 차분하게 답변을 했어도 본인의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충분히 잘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좀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질문에서 혹시나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빨리 답변을 이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끝까지 질문을 들어야 되고요. 차분하게 내가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답변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답변만 하셨어도 충분히 잘 답변하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답변이 정말 장황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접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기도 하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 얘기 참 장황하다. 이 친구 뭐 물으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 TMI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쌓이게 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이게 뭐 중언부언 하면서 왠지 내가 답변을 못하게 되면 부정적 인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얘기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괜히 길어지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길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깔끔하게 모른다 라고 답변하는 게 최고의 답변입니다. 불필요하게 답변을 길게 느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 올라가지 않고 역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은 결국에 이 지원자께서 아이디어를 냈던 사례는 어디 나오냐면 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 앞부분은 다 뭐냐? 불필요한 상황 설명이고 없었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상황 설명을 하더라도 간략하게 했었어도 됐겠죠. 제가 편의점 진열을 도와주는 어떤 사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 그런 고민을 듣고 저는 이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판촉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이런 문구를 조금씩 바꿔서 제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끝냈으면 충분히 짧고 간결하면서 지원자의 아이디어까지 드러나는 좋은 답변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불필요한 상황 설명이 깔리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야기에 귀가 안 기울여지게 되고 지원자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뭐냐, 어떻게 대처를 했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된 답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려고 계획했던 음식점이 문을 닫았고 우리는 그래서 바로 어떤 식으로 플랜 BC로 대처를 했다라고만 답변을 했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상황 설명과 함께 동문서답 두 가지가 다 동시에 3, 4번 내용이 동시에 문제가 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고개를 아마 크게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지?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상황이 뭐였고 어떻게 대처했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셨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보시고 피드백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살면서 가장 큰 역경이라는 게 내가 베트남으로 2주 동안 시골 마을 체험 갔었던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얘기였겠죠. 계속 불필요한 도입부를 넣고 이야기를 부풀리고 그리고 맨 뒤에서 자꾸 핵심이 나와버리니까 답변은 길어지고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꾸 면접관 입장에서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껏 답변을 하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례를 하나 좀 붙였는데요. 이 무역회사에서 성과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사례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품 홍보 판매를 위해서 바이어 DB 구축 작업을 했고 주밀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브로셔 카탈로그 만들어서 판매 시도한 끝에 러시아 중국 계약권을 따냈던 적이 있다라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만 컴팩트하게 해주시게 되면 거기서 면접관들이 더 궁금하게 있다면 추가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주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랐느냐? 카탈로그가 브로셔 만들 때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 자, 러시아 중국 계약권을 직접 따낸 거냐, 따질 때 기여한 부분은 뭐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 질문이 나오면서 지원자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나에게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부풀려봤자 막상 들어보면 핵심은 없고 답변만 길어지고 설득력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은 과연 깔끔했는지 정리가 잘 됐었는지 오늘 얘기했던 4가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4가지 포인트 거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의 기술 한 번 더 활용하셔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